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단 상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제일 잘하는 게 집단 상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뭐 한 20명 내외의 분들을 모시고 집단 상담을 하고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게 도대체 집단 상담이 뭐냐, 개인 상담이라는 것은 대략 이제 감이 오는데 집단 상담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등등의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게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를 중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상담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그때그때 해소하지 못한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즉 내면의 갈등이 충분히 처리되지 않고 내면에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갈등을 이제 일으킨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개인 상담은 intrapsychic conflict, 즉 심리 내적 그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비해서 집단 상담은 이 내면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외부로 드러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 초점의 방향이 좀 이제 다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집단 상담은 과거에 이제 개인 상담이 먼저 발전이 되고 나면은 그것을 이제 다수에게 적용하는 형태로 몇 년 뒤늦게 이제 집단 상담이 나오곤 해요. 예를 들면 정신분석도 처음에는 1대1의 개인 상담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수에게 적용해 본다는 취지에서 얼마 뒤에는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이 나와요. 이렇듯이 행동치료도 1대1의 개인 상담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수에게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행동주의적 집단 상담, 이제 이런 식으로 인간 중심 상담도 얼마 뒤에 인간 중심적 접근의 집단 상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상담이 먼저 발전되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집단 상담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충 어떤 식으로 이 집단 상담을 평가했느냐 하면은, 그래도 상담의 깊이는 개인 상담에 있다. 집단 상담은 전문가를 n분의 1로 뿐이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깊이가 옅다, 또는 비용이 저렴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집단 상담을 다소 이렇게 후지게 취급을 했어요. 자,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그게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개인 상담보다도 집단 상담이 더 파워풀하다, 이러한 이제 견해가 나오기까지 해요. 특히 미국에서 그 환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그런 형태의 집단보다는 일반인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 그룹 또는 감수성 센시티비티 트레이닝 그룹, 뭐 이러한 이제 형태의 집단 상담이 등장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인간관계 훈련 집단 상담, 뭐 등등 이 그로스 그룹, 즉 성장을 지향하는 형태의 이러한 상담들이 굉장히 발전이 돼요. 그래서 집단 상담이 과거에는 환자 중심으로 펼쳐졌던 것들이 1960년대 이후에는 일반인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1960, 70년대에는 집단 상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붐을 일으켜요.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 고원 시기, 즉 뭐 조금 잠잠해지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집단 상담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활성화되는 배경에는 이제 과거에 상담자들은 개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뭐 이런 식의 상담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이 상담자들이 이혼을 부추기는 경우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을 하던 어떤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상담자들이 그거를 이렇게 좀 말리려고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이혼을 부추겨 놓는다든가 또는 결혼 생활을 하던 중 내가 나에게 동성애 성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 사회적인 비난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솔직해라. 이런 식의 조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청소년들, 저 이혼 가정에 청소년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네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자, 그러니까 1990년대에 와서 이 상담자들이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개개인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이 혼란을 야기했다. 그러니까 이 특히 결혼관, 가족관 이런 것만큼은 동양 사회를 우리가 모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조하기 시작한 게 더불어서 함께 사는 이런 관계. 이제 그런 것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집단 상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 특히 이제 1970년대에 도입이 되어서 한국에는 이제 T그룹이라는 명칭 아래 또는 감수성 훈련이라는 명칭 아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이제 처음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성훈련이라는 게 많이 그 붐을 일으켰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1970년대 이제 한국에서 그 도입이 되어서는 이 비구조화된 프로그램보다는 구조화 형태의 심성훈련이라는 형태로 집단 상담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뒤늦게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비구조화 훈련의 이제 집단 상담이 이렇게 번져나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이 집단을 조금 시시하게 보는 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처음에 한국에 집단 상담이 도입되었을 때 비구조화 훈련으로 접근을 했다기보다는 구조화 모형의 심성 훈련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냥 뭐 계속 이렇게 쉽게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에 역점을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게임 비슷하게 되면서 재미있다. 그러나 깊이는 없다. 뭐 이런 거라든가 또 하나는 이 집단 상담은 그냥 지도자가 대충 교통 정리만 해주면은 저절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안이한 이 집단 상담가의 태도 또는 그 집단 상담에서 이 사람 지도자들이 그냥 계속 따뜻하게 공감 내지는 지지 이런 이제 일색으로다가 가니까 집단에 오면은 일종의 아주 기분 좋은 파라다이스 이런 경험들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로 깊이가 없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한쪽에서 이제 비평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의 흐름인데 이 집단 상담에 이제 큰 불을 붙여준 또 대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얄롬이라는 사람인데 이 얄롬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집단 상담은 개인 상담보다 훨씬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탁월하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어떤 요인을 언급하느냐 하면은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팩터, 요인으로서 어떤 것들을 제시하느냐 하면은
집단 상담에 이제 참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변화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잘하면 저 사람처럼 변화를 이룩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감이라든가, 또는 나만 이런 고통을 갖고 있다고 여겼는데 집단에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 못지않는 고통을 갖고 있네, 뭐 이렇게 느끼면서 안도하게 되는 보편성이라든가, 또는 이 집단에 와 보니까 비슷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나눈다든가, 또는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여겼는데 집단에 와서 보니까 나보다 훨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타심이 발생에 대해서 자기 고통은 뒷전이 되고 그 사람을 막 도우려고 할 때 자존심들이 살아나거든요. 이런 이타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든가, 또는 우리의 대부분의 성격 패턴이라든가 이 상처는 어렸을 때 가족 관계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집단에 오면은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사람, 또는 얄미운 동생하고 비슷한 사람, 또는 불쌍한 우리 엄마 이미지를 한 사람, 이런 등등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어렸을 때의 그 각양각색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거기에다가 대입시켜서 경험할 수 있는 초기 가족 관계의 재현이라든가, 또 이제 그 자녀가 한 명만 있을 때에는 사회성을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집단에 오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관계 맺는 기술, 이런 사회성을 키운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아, 저렇게 하면 쓰겠구나, 아, 저렇게 하면 미움받겠구나, 이런 걸 통해서 모방학습을 한다든가, 또는 이 집단 내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바깥에서 하던 행동을 보였을 때 집단 내에서 굉장히 많은 피드백들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 행동 거지의 영향이 어떻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대인관계 학습이라든가, 또는 이 이제 집단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자기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든지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자기 실존에 대해서는 그 자기가 책임감을 갖는다든가, 이런 실존감, 이런 것들이 집단에는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개인 상담에서 치료자 한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조언을 주는 것보다는 이 몸소 이 학습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단 상담이 훨씬 파워풀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자, 이러한 집단 상담은 이제 개인 상담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내적 세계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은 그 외부 세계에서의 대인 관계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억압을 푸는 쪽으로 초점을 둘 거냐,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모습을 자각해서 다듬는 거에 초점을 둘 거냐, 이제 또는 내담자의 보고에 의해서 문제를 이렇게 그 윤곽을 그려가느냐, 아니면은 집단 내에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 맺고 처신하는지를 보면서 문제를 설정하느냐, 또 1대1 치료자와 환자일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기 때문에 매끄럽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집단은 1대 다수이기 때문에 이제 다각적인 면에서 그 사람을 조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또 개인 상담은 시간을 아주 신축성 있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단은 거의 그 몇 회기 또는 몇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한시적인 접근법으로 그 할 거냐, 이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개인 상담보다 집단 상담이 좀 못한 게 아니고, 개인 상담은 개인 상담으로서 내면적인 거에 초점을 두는 상담, 집단 상담은 내면보다는 타인에게 비춰진 자기의 행동 거지, 이런 것들을 교정하거나 수정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게 집단 상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집단 상담이 오늘날 이렇게 개인 상담과는 역점을 달리해서 이제 펼쳐지는데,
특히 얄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 이 집단 상담이 이 작동이 되는가 하는 거를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좋은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그가 말한 한 이 연안무 가지의 이 치료 요인, 즉 변화를 일으키는 이 변화 요인들이 거기에서 마냥 이렇게 꽃 피어나는 것이 좋은 집단 상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치료 요인들이 집단 상담에서 꽃 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리더가 뭐를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은 응집력을 키우는 거에 이제 최선을 다하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응집력을 키워주는 게 이제 집단 상담자의 주된 역할인데, 이 응집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개인 상담에서 상담자의 말이 내담자에게 가서 효과를 나타내려면은 일단 라포가 잘 형성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관계가 좋아야 이제 그 틈새에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포라는 것은 1대1의 관계에서의 좋은 관계예요. 자, 그런데 응집력이라는 것은 1대1의 관계라기보다 1대 다수의 관계예요. 자, 이때 다수라는 것은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 내담자 입장에서 전문가와 맺는 관계도 있고, 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집단원과 1대1로 맺는 관계도 있고, 또는 집단원이 집단이라는 전체를 향해서 맺는 그 관계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양한 라포가 이게 녹여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코히시브니스, 응집력이라고 하는데, 이 응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리더가 3가지 차원에서 이 신경을 쓰면 된다라고 해요. 첫째 차원이 뭐냐면 물리적 실체를 잘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때 물리적 실체라는 것은, 자, 인원을 몇 명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 또 장소는 뭐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쾌적한 장소냐, 또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 너무 짧으면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또 이 구성을 할 때, 집단원을 구성할 때 동일 집단으로 하냐, 즉 대학생들끼리만 하냐, 또는 이 수도자들끼리만 하냐, 어머니들, 자모들끼리만 하느냐, 이렇게 동질 집단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다양한 사람들, 그 남녀노소, 직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할 거냐, 또 이런 면이라든가, 또 일단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 멤버들과 가는 폐쇄 집단으로 할 거냐, 아니면 누구 한 사람 빠지면 그 인원을 보충하는 식으로 개방 집단으로 하느냐, 또 뿐만 아니라 집단을 실시할 때 어떤 구조화된 프로그램, 여기서 이제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장님놀이를 해보자 할 때는 2씩 짝지어서 한 사람의 안대로 가려요.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얼마만큼 잘 배려하면서 이제 안내를 하느냐, 조심성 있게. 어떤 사람은 그 대상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들은 아무데로나 우당탕 끌고 다녀서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해요. 또는 뭐 배가 난파를 하게 되었는데 구조 그 보트에 10명만 탈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배에 남아있는 사람이 12명이다. 그래서 이 2명을 누구를 뺄 거냐. 거기에는 가수도 있을 수 있고, 경찰관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임신부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누구를 뺄 거냐 하는 거를 논의하게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또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구조화 모형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각자가 애달버하는 자기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든가 하는 것은
이거는 미리 이제 설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구조화 모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미리 결정하고 신경 쓰는 게 이제 물리적 실체를 잘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게 이 집단 문화예요. 문화 조성인데 어떤 문화가 이게 가장 이 사람들에게 이 깊이 있으면서도 편안함을 주느냐예요.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는 뭐 돌아가면서 뺑 돌아가면서 말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주 안 좋은 문화지요. 또는 강제적으로 다 자기 이야기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에 대한 관심, 또 솔직한 자기 오픈, 또 솔직한 피드백 이런 것들이 이 집단에서 이제 생성되도록 신경을 쓰는 게 이 문화 조성이에요. 이런 문화 조성을 위해서 어떨 때는 리더가 자기가 먼저 자기를 개방하기도 하고 뭐 누구를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격려하기도 하고 등등 다양한데 어쨌든 이 집단 문화가 잘 형성이 되어야 이 집단이 잘 돌아가요. 자, 그 다음에 이 응집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의 활성화. 지금 여기에 활성화를 잘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이면은 어색하니까 멀뚱멀뚱 하다가 저 바깥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 와요. 자, 이럴 때 리더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슬쩍슬쩍 그 외부 이야기를 내부 이야기로 돌리는 거예요. 자, 당신이 여기에서 생각하고 느낀 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외부 얘기를 이거는 이제 외부 얘기를 내부 이야기로. 또 사람들은 이게 구체적이거나 사실적인 이야기 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사랑이란 뭐냐, 신이란 뭐냐. 사실 이런 얘기는 백날 얘기해도 별 소용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면 리더가 자, 이 시점에서 왜 하필 사랑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유부남이지만 저쪽에 참 마음을 끄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참 좋다 하다가 사랑이란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뭐냐 이걸 떠들 게 아니라 왜 그런 주제가 마음에 생겼느냐 하고 찾아 들어가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한 호감 때문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기가 훨씬 구체적이 되죠. 그래서 추상적인 이야기는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또 일반적인 이야기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순간순간 전환시켜 가는 것이 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모이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반적인 얘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늦게 들어오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왔는데 미안합니다 소리도 안 했을 경우 사람들이 야, 너는 좀 미안하다 소리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개인도 알아듣고 뭔가 또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그 얘기는 차마 못하고 요즘 젊은 애들은 참 대바라져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젊은 애들 타령을 하느냔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모호하게 그 외부 얘기로 추상적으로 아주 비구체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슥슥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리더는 그런 것들을 기민하게 탁탁 이렇게 스위치 시켜야 이 사람네들이 조금 더 여기 지금에 모이게 되면서 뭔가 이게 같이 이제 커미트가 되니까 이 응집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응집력이 생기면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치료 요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충 이런 게 집단 상담에 대한 개요인데, 저는 그 집단 상담을 할 때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꼭 창문같이 생겼죠. 이거를 우리가 일명 조해리 창이라고 해요. 자, 조해리라는 것은 합성어인데, 조우라는 사람과 해리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는데 그 같은 시기에 다른 곳에서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개념이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게 누가 제일 먼저 언급했느냐를 따지다가 아예 조해리라는 말로 합성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이 조해리라는 사람은, 등등의 사람은, 자, 나라는 거는 자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자각을 하느냐가 일종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야지, 자기가 모르면은 이 컨트롤, 제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을 편의상 이 자각, 의식 영역이라는 것은 자기, 나에 대해서 나는 알아요. 그리고 너희들도, 주변 사람들도 아는 영역이에요. 이게 오픈된, 공개된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의식 영역이 있고 맹점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자, 맹점 영역은 정작 나에 대해서 자기는 몰라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 너희들은 아는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밀 영역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모르는 영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상처를 받았다.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었다. 이런 거는 일부 사람들이 몰라요. 또 수치스러운 건 사람들이 억압을 하고 다 이제 그렇게 해버려서 비밀 영역이라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미지 영역 또는 무의식화되어 있는 영역인데 나에 대해서 나도 모르고 너희들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데에서, 자, 가급적이면 의식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게 성장의 이 기초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 확장을 어떻게 시켜주느냐 하면은 개인 상담에서는 가급적이면 비밀 영역을 줄여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뭔가 감추는 게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가 그쪽에 쏠리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가용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압된 내용을 자꾸 이렇게 풀어내게 하면은 그만큼 자유로워지고 현실에서 가용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늘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상담에서는 가급적 억압된 비밀을 오픈하게끔 이렇게 공감하고 지지해주고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요. 자, 그런데 집단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다수가 모여 있기 때문에 비밀 보안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단 상담에서는 비밀 영역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경우 자칫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소문이 나쁘게 나서 불이익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 맹점 영역으로 초점, 방향을 잡는 게 집단 상담이에요. 자, 그래서 억압된 그 사적인 거는 개인 상담에 가서 도움을 받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자기의 이면, 뒷꼭지, 옆면, 자기는 잘 모르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거울 역할을 해줘서 자각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집단 상담이고, 이쪽으로 방향을, 비밀 영역을 줄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개인 상담이다.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집단 상담자들이 집단의 그 여러 사람들이 모처럼 만에 모인 그 특성을
잘 활용하지 않고 그 집단에서 자꾸 개인 상담에서 다루는 비밀을 털어놓게끔 지지하고 공감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현실역동 집단 상담이라는 그 이름 아래 아주 이 맹점 영역에 초점을 두는 식의 상담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단에서 개인 상담을 하듯 한다라는 거에 불만을 갖고 조금 더 맹점 영역에 역점을 두는 현실역동 집단 상담을 이제 강조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실시하는 집단 상담에서는 지지 공감 이거보다는 일단 내 눈에 비친 것을 그냥 고지 그대로 피드백해라.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고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될 때에는 뭔가 걸림돌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게 그럴 때 하는 수 없이 그 사람의 역동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역동을 들여다보고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집단 상담의 기회, 즉 다양한 거울 역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그 현실역동 집단 상담에서는 목표가 아주 심플해요. 자기 목소리 내는 거다. 그래서 좀 당당하게 살자예요. 자, 그런데 자기 목소리를 낼 때 자기 할 구실을 안 해놓고 목소리를 내면은 누가 들어줘요? 웃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려면은 선결 조건으로서 내 구실이 뭔가, 내 역할이 뭔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자각해서 그것을 하고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실시하는 집단 상담에서는 다른 거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를 않아요. 여기에서는 적극적인 자기 개방과 또 그것을 듣고 보고 한 사람들의 솔직한 피드백만 있으면은 뭔가 이 작업이 원활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이 집단 상담에서는 치료 요인이라는 것도 뭐 이것저것 막 나눈다기보다 대인관계 학습과 모방 학습이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상담에서보다 훨씬 파워풀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대인관계 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 상담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개인 상담은 자기 문제를 치료자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치료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를 개념화하는데 집단에서는 바깥에서 하던 행동을 집단에서 해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본 다른 사람들이 피드백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행동 거지가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피드백했을 때 고칠 거냐, 개선을 할 거냐,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그냥 밀고 나갈 거냐, 이런 데에 봉착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단 압력에 의해서 마지못해서라도 행동을 조금 변화시켰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니까 아까보다 훨씬 낫다. 좋다. 존중받는 것 같아서 기분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강화받은 행동은 기존의 행동과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 변화에 필요한 일련의 프로세스가 집단에서는 보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시연을 통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집단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를 구경하고 거기에서 안목이라든가 이런 게 높여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집단에는 대인관계 학습 요인과 모방학습, 즉 모방학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학습의 총량 한 80%를 차지하는데 이런 것들이 집단에서 아주 야물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자, 오늘은 집단 상담에 대한 개요를 이 정도에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소설을 하는 건 썼어요. 상담 소설. 즉 내담자의 문제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소설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멍에를 벗어나기 위한 여정, 이 책이 출간되었으니까 상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서서 강의식으로 하는 거는 이번으로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례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